3번이고요. 0.01N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호는 노르말 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노르말 농도일 때 NaOH 용액이 100ml 있고 0.02 노르말 농도의 용액, HCl 용액이 55ml 있다. 자, 이만큼을 섞었을 때, 자, 한쪽은 NaOH고 한쪽은 HCl이다 보니까 둘을 합쳤을 때는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증류수를 넣어서 전체 용액을 1000ml로 한 용액의 p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서로 용액을 섞어도 전체적인 물수의 변화는 없다는 그런 가정을 이용해서 M1V1 플러스 M2V2는 M3V3 또는 M1V1은 M2V2와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몰수가 일정하다는 그 가정을 가지고 물질의 몰농도 그리고 부피, 몰농도랑 부피를 곱해서 더한 것이 총액의 부피와 몰농도와 같다. 서로 곱한 것과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의 1번 상황은 0.01 노르말 농도의 용액이 100ml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노르말 농도로 돼 있고 여기에서는 M, 분자량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몰 농도예요.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 서로 쪼개져서 나오는 이온의 숫자가 1개인지 2개인지를 파악해서 구하게 되는데, 자, NaOH의 경우에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01 노르말 농도의 용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0.01 몰 농도의 NaOH 용액이 되고요. 자, 이것을 100ml 있는 것 이렇게 둘을 서로 곱해주면 이 값이 NaOH의 각각의 몰의 값이 됩니다. 자, NA가 몇 몰이 나오고 OH가 몇 몰이 나오는지 그 값을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0.02 노르말 농도의 용액은 여기도 HCl이다 보니까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 하나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물에 녹았을 때 0.02 노르말 농도가 용해가 되면 0.02 몰 농도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0.02 몰 농도가 55ml로 이렇게 곱해주면 H 플러스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1번 상황에서 구한 것은 OH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예요. 2번 상황은 H 플러스가 몇 개인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H랑 OH가 서로 만나게 됐을 때 H2O가 됩니다. 그래서 H는 산성을 나타내는 거, OH는 염기성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이 둘은 서로 만나서 물로 변하는 중화 반응을 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은 서로 만나면 이제 개수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수소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수소는 이만큼이 추가가 되는 거고 OH는 수소의 개수를 이만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이너스 0.01 몰농도 곱하기 100 그리고 0.02 몰농도 곱하기 55ml를 서로 더해서 이렇게 값을 구하면, 자, 이게 뭐랑 똑같아지냐면 증류수를 넣어서 전체 용액 1000ml가 됐을 때, 자, 이때 개수는 그대로여서 같은데 부피는 1000ml가 되는 거예요. 이때 몰 농도가 몇인지 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pH를 구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 몰 농도를 구해보면, 자, 왼쪽이 계산했을 때 0.1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시면 0.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주면 M3 곱하기 1000ml 이렇게 되는데, 자, M3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M3는 이 옆쪽으로 넘어갔을 때 1000분의 0.1이 되다 보니까 소수로는 0.0001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pH고요. pH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를 해주면 됩니다.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가지고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0.000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에 0.0001을 대입해주면 이 값이 4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4가 나오는 거 그냥 암산으로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로그가 이제 오래되셨다 이러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마이너스까지 입력을 하시면 값 4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식을 알고 계시면 대입해서 풀 때 숫자 있는 대로 이제 노르말 농도이지만 개수가 서로 하나씩 나오는 거다 보니까 노르말 농도랑 몰 농도가 서로 같은 상태. 왜냐하면 노르말 농도는 당량수 곱하기 몰 농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M1V1 플러스 M2V2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같은 풀이의 두 번째 방법은 0.01 노르말 농도. 자, 이거는 1 곱하기 0.01 몰 농도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이 이렇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의 정의가 몰 농도에 곱하기 당량수를 했을 때 노르말 농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또 이 몰 농도라는 것은 정의가 1리터당 몇 몰의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해서 몰 퍼 리터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문자 m이 몰 퍼 리터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몰 농도의 정의가 용액 1리터당 몇 몰의 용질이 있는지를 뜻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0.01 노르말 농도가 있다는 것은 0.01 몰 퍼 리터가 있다는 것과 같죠? 근데 여기에 몰수만 구하고 싶어요. 그럼 리터를 없애줘야 되겠죠? 리터를 없애기 위해서 있는 용액의 밀리리터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100ml가 있다고 했는데, 자, 100ml를 리터로 환산하게 되면 1000ml가 1리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약분할 수 있고, 또 리터와 리터를 서로 소거해서 몰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OH-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자, OH-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0.001이 되고요. H 플러스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보자면 0.02 몰 퍼 리터라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0.02 노르말 농도는 0.02 몰 농도와 같기 때문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55ml를 리터로 환산을 해서 자,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은 이 값은 0.0011 몰이 됩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OH는 H랑 만나서 또 H는 OH랑 만나서 서로 중성, 물이 되는 중화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면은 서로 만날 수 있는 만큼은 서로 만나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남기고 싶은 건 H이기 때문에 H를 플러스로 두고 OH만큼을 한번 빼줄게요. 0.0011 H의 개수에서 0.001 OH의 개수를 빼주면 개수가 0.000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pH의 공식에 대입하는 이 방식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익숙하신 분들은 첫 번째 풀었던 방법으로 해주시고 이 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풀었던 몰수를 가지고 몇 몰의 수소가 있는지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에 대입을 해서 pH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pH 문제 중에서도 조금 응용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내용이 좀 어려우셨으면 몇 번 더 반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입니다. 오늘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자, 산화환원 언제나 모든 분들의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소, 수소, 전자, 그리고 산화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산소가 플러스 될 때, 수소가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 산화수가 플러스 될 때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산화의 반대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화제와 환원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산화제는 소화제를 먹어서 소화제가 우리를 소화시켜주는 것처럼 산화제는 어떤 물질에 닿아서 그 물질을 산화시키는, 그러니까 산화제 입장에서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을 산화시키면 나는 그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산화만 시킬 수는 없고요. 산화가 일어나면 반대로 자신은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원은 항상 산화랑 반대의 형태로 가는데, 환원제라고 하면 남을 환원시키는 성질을 의미하고, 그러면 자신은 산화가 되는 형태를 환원제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환원제를 찾으라고 하죠. 자,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고 자신은 산화되다 보니까 산화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산화, 환원은 아는데 산화제, 환원제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반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산화제, 환원제와 산화, 환원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하시고, 자, 환원제라는 것은 자신은 산화되는 것이다 보니까 수소를 발생하는, 그러니까 수소를 내기 쉬운 물질, 그리고 전자를 잃기 쉬운 물질, 산소와 화합하기 쉬운 물질, 발생기에 산소를 내는 물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낸다는 것을 마이너스로 봐야 되겠네요. 자, 수소를 내기 쉽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수소를 잃기 쉬운 물질, 그래서 낸다는 뜻을 잃는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번도 산소를 낸다, 산소를 잃는다로 보시면 6번에 1번은 수소를 잃는 거기 때문에 산화 맞죠? 그리고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마이너스 하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산소를 플러스 한다, 그리고 발생기에 산소를 마이너스 한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환원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에 이제 중크롬산 이온에서 산화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산화수는 주기율표를 일단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주기율표가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 그 주기율표상에서 세로줄을 기준으로 족이라고 합니다. 족. 그래서 1족부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의 산화수를 가지고, 반대로는 0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런 산화수를 가지는데, 이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하고 더 작은 숫자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화수가 우선순위가 돼요. 자, 플러스로는 1, 2, 3, 4, 마이너스로는 마이너스 3, 2, 1, 0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중크롬산 이온이 CR이 2개가 합쳐진 거고, O는 7개가 있는 상태죠. 자, 이것을 서로 더했을 때 산화수가 지금 문제 위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 두 개의 산화수를 더했을 때 전체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뭐 위험물의 화학식이라던가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NaOH 같은 경우는 위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이온 상태로 뭔가 마이너스라던가 플러스 숫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Na 하나랑 O 하나랑 H 하나의 산화수를 다 합해서 0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위쪽에 뭔가 있는 상태는 전체 다 합쳤을 때 산화수가 어떤 숫자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크롬, CR의 산화수죠. 자, 이것의 산화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를 구하려면 O는 알아야 되겠죠. O는 주어지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뭘 가지고 알 수 있냐? 주기율표에 이 위쪽에 숫자를 가지고, 산화수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산소는 수헬리베 붕탄질 산 했을 때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16쪽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화수는 마이너스 2를 가지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자, 크롬이 2개가 있고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 O가 7개가 있는데 이걸 전체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7개 있으면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이 앞에가 몇이 돼야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냐면 앞이 플러스 12가 돼야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곱하기 2는 플러스 12가 돼야 되고
그래서 크롬은 플러스 6의 값을 가져야 전체 12를 만들 수 있어서 크롬의 산화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일반화학 중에서도 화학 평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화학 반응은 극단적인 한 개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서로 타협하는, 서로 중간에서 만나려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진 학문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를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쉬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일상적인 우리 상황에서 뭔가 뜨거운 커피를 한 잔 시켰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커피가 계속 뜨거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식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계속 들고 다니게 되면은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어느 정도는 녹게 됩니다. 꽁꽁 얼은 상태에서 약간은 녹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에서도 온도가 높은 상황이 있으면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부피가 큰 게 있으면 작아지려고 하고, 압력이 높은 쪽에 있으면 낮아지려고 하고, 낮은 쪽에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중간을 찾아가려고 하는 반응이 바로 화학 평형입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을 찾아가는 법칙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와 같은 어떤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법칙을 르 샤틀리에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법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도 종종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법칙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질소는 1몰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질소는 1몰이 있고 수소는 3몰이 있어요. 자, 화살표는 오른쪽 왼쪽 두 가지가 있는데,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암모니아가 2몰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질소랑 수소를 합쳤을 때 전체적인 몰수가 4몰이 있는 상태고, 반응이 진행이 되면 이게 2개로 작아지는 상황이죠. 자, 압력이 증가한다. 압력은 4랑 2 중에 어떤 게 더 높은 상태냐면, 압력도 그냥 마찬가지로 압력이 여기가 4고 압력이 2로서 이쪽이 더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외부에서 이미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은 자연스럽게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압력을 높이게 되면은 왼쪽은 4칸이 차 있는 상태고 오른쪽은 이제 2명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람이 더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제 점점 압력이 작은 상태로, 그러니까 4에서 2로 보내는 이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화학 평형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압력을 자꾸 낮추려고 해요. 낮추려고 하면은 너무 막 텅텅 비게 되는 것도 싫고 너무 꽉 차는 것도 싫고, 그렇다 보니까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압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력을 감소시킨다면 반응은 왼쪽으로 진행이 맞게 되고요. 증가시킨다면 오른쪽으로 진행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의 몰수가 몇 개인지, 오른쪽의 몰수가 몇 개인지를 비교해서 반대되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압력을 증가시키면 작은 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압력을 감소시킨다면 커지게 만드는 그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이고요. 화학 반응에서 밑줄 친 원소가 산화된 것은, 자, 여기에서도 이제 산화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산화환원 그 문제인데요. 산화환원을 구분할 때 또 반복하게 되죠. 산소, 수소, 전자, 산화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상태가 되는데, 자, 산소, 수소, 전자가 플러스 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 그것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산화수로 비교하면 이 전체를 산소, 수소, 전자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전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H2가 Cl2 이렇게 있을 때 HCl을 만들어낸다 했을 때, 자, 어떤 원소가 한 종류로만 결합이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산화수를 0으로 보도록 약속을 합니다. 자,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 둘이 결합이 된다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둘 다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는 두 개가 서로 결합하고 있어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이때는 산화수가 0입니다. Cl도 같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0이고요. HCl은 서로 같은 원소가 아니죠. H가 Cl하고 서로 만난 겁니다.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한 거다 보니까 아까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주기율표의 그 족을 왼쪽부터는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부터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순서대로 진행을 했을 때 각각의 주기율표에 어떤 위치, 어떤 산화수를 가지는 위치에 있는 원소인지 생각해 보시면 수소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왼쪽 첫 번째라서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데 자, Cl은 어느 쪽에 있냐면 수엘립의 붕탄질 쭉 이렇게 나열했을 때 17쪽인 마이너스 1 산화수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Cl은 화살표 왼쪽 반응하기 전에는 산화수가 0이었다가 오른쪽에 반응을 진행한 HCl 상태에서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건 산화수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산화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에서도 개수는 생략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쓰면요. Z에는 둘이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혼자 있죠. 같은 종류의 원소가 혼자 있으면 누구랑 힘을 겨룰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산화수가 0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H2Cl2와 같은 상황이에요. 혼자 있어도 0, 같은 게 두 개 붙어 있어도 산화수는 0입니다. 자, O의 경우에 같은 게 두 개 붙어 있는 O2다 보니까 여기도 산화수는 0인데요. 자, 이게 서로 만났을 때는 Z에는 일단 모르는데 산소는 산화수가 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산소는 1번부터 20번 사이에 쭉 나열을 해보면 마이너스 2 산화수를 가지는 16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Z에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결합해서 오른쪽 위에 아무 숫자가 없는 0 상태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비교하면 되냐면 Zn이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변했냐. 자, 산화수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플러스가 된 이 경우는 산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은 KBr, Cl2, KCl, Br2입니다. 자, KBr은 서로 다른 원소다 보니까 K가 플러스 1을 가져요. 주기율표에서 어떤 위치인지 생각하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플러스 1에. Br은 K라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 것과 함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브롬은 할로겐 원소입니다. 할론 소화약제에 CFCl, Bri 요 순서대로 할론 번호를 매기죠. 거기에 들어가는 C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할로겐 원소니까 Br은 17족이고 산화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Cl의 경우는 같은 원소가 두 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산화수는 0이 되겠고 K는 플러스 1, Cl은 할로겐 원소니까 마이너스 1, Br은 같은 원소 그대로 두 개 붙어 있으니까 0.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 Cl과 오른쪽의 Cl을 비교했을 때 산화수는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때는 환원이 되겠습니다. 환원. 4번에 Ag 플러스 Cu 그리고 Ag랑 Cu 2 플러스 이렇게 됐는데 자, Ag는 위에 지금 플러스만 있죠. 즉 플러스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g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에요. 자, 다른 곳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니까 0인 상태인 거고 Ag는 한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상태로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u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오른쪽 위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산화수가 0이 되겠죠. 화살표 오른쪽으로 갔을 때 Ag는 이 플러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산화수의 상태가 0이 됐다는 뜻이겠죠. Cu는 이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첨자가. 그래서 Ag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산화수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플러스 1에서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으니까 이 상태는 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에 해당하는 2번이 답이 되겠고 지금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 전체적으로 좀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 한 문제만 제대로 푸셔도 앞에 산화수를 구했던 문제
뭐 다른 산화수 문제 다 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도 이제 풀어보신다면 주기율표를 차근차근 찾아보시면서 이제 푸시면 되고요. 또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가 아닌 원소는 굳이 주기율표를 찾아서 산화수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20번 이후의 원소는 1번부터 20번 사이의 원소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찾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산업기사 일반화학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연습하셔서 이 문제는 꼭 맞추시길 바랄게요.